범행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너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맨 처음 걱정했던 것이 누가 이렇게 이 나라를 분노와 증오, 갈등으로 막 몰고 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아니었습니까? 정치권 하는데 뭐 꼭 정치권이라고 에둘러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 책임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맨날 야당 대표를 향해서 중대범죄자, 피의자, 반국가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만납니까? 대통령 취임한 이후 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안 만난 대통령 역사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다,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니 대통령이 말하면 다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부추긴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덩달아서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음모론 펴대고 이런 자들도 이 나라를 더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참 이런 유튜버들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죠. 오늘 이제 뭐 집도의가 직접 발표하면 그때는 믿으려나요? 분명히 그렇게 흉기로 찔려서 피를 흘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했는데도 일부 유튜버들 나무젓가락으로 찔렸다는데 쇼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인간입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가짜 칼로 찌르고 피를 어떻게 묻혀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도 어떻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냥 압박인 거예요. 여기는 워낙에 자작나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게 설사 만약에 이게 진짜라손 치더라도 여론이 어때요? 얘는 이게 딱 터지는 순간 다들 이거 자작나무 아니야? 자작을 자작나무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자작나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우리 애청자 자작나무님 들으면은 그 화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저기다 갖다 대고 있어요. 자, 근데 박원석 의원님, 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글쎄, 뭐 논평할 가치가 없는 얘기이고요. 결국에는 아주 자극적인 저런 류의 허위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유포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 유튜브라는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측면이기도 한데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이게 조회수도 높이고 특히 이제 저런 유튜브를 즐겨 찾는 시청층에게 어필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런 식의 유튜브가 저런 증오 범죄를 저는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있어서 아무리 이제 유튜브가 언론과는 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은 정치 담론이 형성되고 유통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죠. 저렇게 선을 넘는 반사회적인 그런 얘기를 꺼리낌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아무튼 좀 저는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저 따위로 하면 돈이 됩니까? 돈이 되겠죠. 돈과 대접받는 것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접이라면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저분들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파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집회 나가보면 볼 수 있잖아요. 거기 가면 영웅이에요, 영웅. 저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좀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봉규 TV를 되게 좋아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출연자가 계속 뭐 얘기를 해가지고 알려진 건데.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증언도 하고. 같이 밥도 먹었다 그러던데. 네, 그 얘기도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방송이고 그 방송에서 상대 당, 그러니까 야당,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면 당연히 그거를 보는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환호도 하고 슈퍼챗도 많이 받을 거고 또한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좀 악순환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게
유튜브의 생태계를 너무 오염시키는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은영 소장님, 저는 네.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이제 기존의 지상파 또 종편 이런 데서 뉴스를 소비하던 많은 시청자들이 바뀌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이쪽 환경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이쪽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찾아서 듣게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와서 균형 감각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재 또 유튜브 생태계 환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또 유튜브를 또 막 그 검열이나 제한 대상을 두면 또 그건 또 언론 표현의 자유를 또 제한하는 것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저도 지금 이제 대학에서 미디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전체적으로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방송도 그 일환으로서 지상파라는 큰 매체들이 이제 다 쪼개지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그 공론을 통해서 자정력을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셀럽형 정치인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느 특정 매체를 이용한다, 또는 그 매체와 특별하게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편향성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속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사람인데, 야당 대표는 만나지 않고 이런 이봉규 TV나 이런 걸 봤다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지층이 다 글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 돈과 부나 명예 다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님처럼 공론센터 같은 데서 이런 데에 대한 채널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런 기능이 좀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미디어를 예. 가르치거든요. 그 지금 유튜브와 관련해서 우리가 재밌는 용어를 하나 썼는데 사이버레카라는 예. 걸 써요. 그 말씀 아세요? 들었어요. 예, 사이버레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레카 차들이 예. 아니 고속도로 주변에 진치고 있다가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사고 나면 뿅뿅뿅 가서 자기들이 먼저 견인해 가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사이버레카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보 상업주의에 기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 지금 유튜브 상에서 이 논의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뭘로 바꿉니까? 돈으로 바꾸는 일종의 고물상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지금 사이버 공간에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의 책임 강화도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노란 딱지인가요? 딱지 붙이고 한다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 지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측의 자발적인 좀 규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런 모습 보니까 좀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사람,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 목숨을 위협받은 그 상황인데 그거를 조작이다, 자작이다, 헬기 타는 거 이런 거 어디서 수술받고 치료받는 것을 비판하는 거가 과연 인간이 할 도리인가?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서 이건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저분들이 명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네.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저분들은 식으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아니 저도 그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에 환호하는 분들도 참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론장의 자정 능력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시민사회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기술적으로도 이 문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튜브에서. 네, 결국에는 이 이제 알고리즘이 그런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알고리즘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는 평화를 검색해도 결론은 마지막에 가면 전쟁으로 끝나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단면으로, 가장 자극적인 것으로 연결되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고, SNS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깨면,
그리고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면 네. 지금보다는 이 사이버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론 그 장애 자정 기능 못지않게 저 지금의 이런 그 인터넷 매체들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 그 일베, 요즘에도 일베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설칩니까? 네, 있어요. 예. 있어요. 사이트 안 들어가 봐서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따위 것들이. 정말 우리가요, 참 정말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해 첫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올해 저는 새해 목표를 깨어있자로 잡았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새해를 맞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소명은 이 시대의 불침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깨어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깨어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깨어 있자로 잡았는데요. 정말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이렇게 짓밟히는 이런 세상에 정말 까딱하면 자빠집니다. 캄캄한 바닷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앞에 다가오는 것은 상어 아가리밖에 없습니다. 똘똘 뭉쳐서 함께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서 함께 깨어서 정말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 만들어 나가자 하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